속보, 핫한 국내파 감독 4인방의 폭탄 발언. 이강인이요? 까놓고 말해.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내파 감독 4인. 사색 폭탄 발언에 난리난 상황 디귿디귿.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아직은 먼 미래지만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온다. 홍명보 신임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A대표팀은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피파 96위 팔레스타인에서 0대0으로 비겼다. 여전히 한국 축구의 에이스는 손흥민이다.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상징성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다. 김민재와 이강인이 각각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토트넘보다 더 규모 있는 팀에서 뛰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EPL에서 활약해오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손흥민의 입지를 넘어설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A매치 한국 역대 최다 득점 3위, 최다 출전 4위라는 기록이 말해준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축구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해도 손흥민이 에이스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손흥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선수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겠지만 슬프게도 언젠가는 손흥민도 에이스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손흥민이 최정상의 기량에서 오랫동안 뛰어주길 한국 축구 팬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어느덧 손흥민도 32살이 됐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34살이 된다. 현실적으로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과 국가대표가 이별의 순간까지도 손흥민에게 위존하는 팀이 되어선 안 된다. 팀을 위해서도 손흥민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 아니다. 2년 뒤에 나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손흥민 다음으로 에이스 역할을 맡을 선수를 만들고 키워야 한다. 이미 차기 에이스 주인공은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팔레스타인전 역대급 졸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제일 빛난 이강인이다. 손흥민도 평소답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고 골대에 맞추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강인만큼은 찬사를 받아도 마땅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강인이 차기 에이스로 자격이 충분한 건 공격 포인트로도 설명이 된다. 이강인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공격 포인트를 쌓기 시작한 2023년 10월 A매치 이후로 놀랍게도 손흥민과 공격 포인트 개수가 같다. 지난 16경기에서 이강인은 9골 5도움, 손흥민은 11골 3도움이다. 이강인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를 뛸 때만큼은 손흥민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로 성장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도 이강인은 대회 MVP급 활약이었다. 이강인이 손흥민보다 경기 영향력에서 더 빛났던 경기도 적지 않다. 손흥민이 계속해서 뛸 때까지는 한국의 에이스로 뛰겠지만 손흥민이 떠난 뒤에 손흥민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근 한국 축구를 둘러싼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 이강인이 충분히 에이스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만큼이 유일한 소득일지도 모르겠다. 2. 국가대표 데뷔, 황문기, 강인이가 왜 PSG서 뛰는지 알겠다. 흥민이 형 응원 덕에 긴장 풀려. 강원FC 라이트백 황문기가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소감을 전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을 치러 팔레스타인과 0에서 0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강원 풀백 황문기가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다. 홍명보 감독이 시도한 유일한 실험이었다. 황문기는 연령별 대표팀 이후 국가대표 발탁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드필더로 뛰다가 올 시즌 라이트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뒤 제2위 축구 인생을 열었다. 왕성한 활동량을 통한 수비와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으로 K리그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이 됐다. 이어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고 곧바로 데뷔전 기회를 얻었다. 황문기는 설영욱, 김영권, 김민재와 함께 포백 라인을 형성해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막았다. 오른쪽 위에 배치된 이강인과도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총 67분을 뛰며 실수 없이 무난한 활약을 보여준 뒤 후반 22분 황재원과 교체되며 첫 경기를 마쳤다.
경기 후 공동 취재구역 믹스트존에서 만난 황문기는 첫 경기에 많이 부족했다. 영광이지만 팀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라며 데뷔 전 소감을 전했다. 홍 감독의 전술적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을 잡았을 때 공격적으로 올라가도 된다고 하셔서 그 점을 많이 따랐다 라고 말했다. 황문기는 팀 K리그에 발탁돼 만원 관중 앞에서 토트넘 호스퍼를 상대해본 경험이 있다. 이날도 6만 명에 달하는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차이점을 묻자 팀 K리그 때는 이벤트 경기라 즐기는 마음으로 했다. 국가대표 경기는 다르다. 긴장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적응하는데 수월했다. 흥민이 형도 자신있게 하라고 하셔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라고 했다. 이강인과 호흡에 대해서는 왜 프랑스 최고의 팀에 있는지 알았던 것 같다. 확실히 한 수 위에 있는 선수구나라고 느꼈다. 뒤에서 많이 못 받쳐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아쉽다 라고 답했다. 강원에서 함께 오른쪽 라인을 책임진 양민혁은 이날 명단에서 제외됐다. 황문기는 민혁이가 잘하라고 계속 옆에서 응원을 해줬다. 같이 못 나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잘해보자고 말했다 라고 나눈 이야기를 밝혔다. 3. 이영표 KBS 해설위원의 일갈, 전술적 준비 못하면 3차 예선 내내 고전. 그간 수십 년에 걸친 월드컵 예선에서 대한민국이 상대한 한 수 아래 아시아 팀들의 상징은 바로 침대 축구였다. 아시아의 강호 대한민국을 만난 대다수 아시아 팀의 전술은 간단했다. 일명 두 줄 수비를 앞세워 꼬리를 내린 채 방어에만 집중했고 어쩌다 얻은 기회를 살리면 곧바로 눕기 바빴다. 홈이든 원정이든 상대는 오로지 승점 1점을 얻어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축구 팬들의 분통을 터지게 한 침대 축구가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축구의 기류가 급변했다. 올 초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은 아시아 축구가 상향 평준화됐음을 상징하는 무대였다. 전술이라는 옷을 입은 아시아 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11명이 펼치는 조직력의 힘을 믿고 상대가 누구든 당당히 부딪혔다. 전술 축구로 변모한 아시아 축구의 대변역기에서 큰 코 다친 팀 중 하나는 바로 체급과 이름값이 힘을 굳게 믿었던 대한민국 대표팀이었다. 이 변화는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도 계속됐고 대한민국이 A매치 역사상 처음 맞붙은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팔레스타인은 무려 10개의 슈팅을 날렸고 오프사이드로 기록되긴 했지만 골망을 한번 흔들기도 했다. 조현우의 선방쇼가 없었다면 상암 쇼크가 벌어지기 충분한 실력을 선보였다. 90분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본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은 이제 아시아 축구는 상향 평준화됐다며 결코 만만한 상대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히 승점 3점을 따야 하는 첫 경기, 그것도 홈경기에서 사실상 2점을 잃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첫걸음을 내딛게 됐네요. 이영표 위원은 세부 전술의 준비 없이는 남은 3차 예선에서 쉽게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가지 발견한 건 중동팀들의 수비 조직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중동팀들이 마음먹고 내려앉아서 적극적으로 수비할 경우 우리가 상대 조직을 깨는 전술적 준비를 하지 못하면 3차 예선 내내 고전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압도하는 경기는 많이 없을 것이라며 주어진 2에서 3번이 공격 찬스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홈, 어웨이 상관없이 모든 3차 예선에서 내려서 있는 상대에게 90분 안에 득점 기회가 몇 차례 안 될 거라는 생각해야 합니다. 몇 차례 안 되는 기회에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많은 찬스를 주지 않으려는 상대로부터 3, 4차례 생기는 기회를 얼마만큼 득점으로 연결하느냐가 숙제입니다. 클린스만 사태로 불릴 만한 아시안컵 쇼크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라볼피아나를 앞세운 홍명보 표 전술 축구를 이식하기로 결정한 대한민국 축구가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